자, 이번엔 간쓸게 문학을 점검 한번 해볼게요. 무거워. 아이, 조용히 해. 이 물어 뜯어볼라, 씨. 어디냐면요. 34쪽 할 거야. 아, 이것도 누가 부숴서 그랬고. 34쪽. 간쓸게. 뿅. 이번엔 노란색 34쪽. 34쪽 해볼게요. 자, 34쪽에 서정인의 후송이 나왔어요. 후송. 자, 그런데 올해 EBS에서는요, 서정인의 후송이라는 작품이 없어요. 그래? 그럼 먼저 EBS부터 점검하고 가자. 올해 EBS 점검. 먼저 EBS에 나온 놈을 점검해 볼게요. 서정인의 작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정인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맞춰야겠네요. 자, 먼저 전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글이 시작은, 소설의 시작은 뭐가 흩날리냐면요, 진눈깨비가 막 흩날립니다. 진눈깨비는 물 반, 그 다음에 눈 반 이렇게 흩날리는 거 있죠? 이 전체적으로 얘는요, 그렇게 뭐 진눈깨비가 날리는 게 뭐 행복하진 않아요. 좀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그죠? 우울한 분위기를 상징하고요. 우울한 분위기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눈깨비가 날려서 흩날릴 때 등장인물들이 각각 상상을 합니다. 아, 저걸 보면서 과거로 스르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상의, 과거가 아니라 회상의 매개물입니다. 각각 딴 생각들을 합니다. 회상의 매개물입니다. 자, 그러면 진눈깨비가 흩날리면서 우리 등장인물들은 누구냐면, 이 소설은 크게 공간이 두 공간이 나옵니다. 두 공간이. 첫 번째는요, 버스 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진하리행 버스 안입니다. 진하리행 버스 안에서 누가 탔냐면 김씨가 탔습니다. 김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늦깎이 대학생입니다. 이상하다. 늙은 대학생이자. 이상하다. 늙은 대학생. 큰일 날 뻔했네. 늙은 대학생입니다. 늙은 대학생. 근데 요거 지금 1970년대임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당시에 대학생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대부분 뭐 다 대학생이죠. 다만 어느 대학이냐 문제고, 우리는 다 대학생이잖아. 이 당시에 대학생은요 좀 엘리트 쪽입니다.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세무사석입니다. 세무사야. 그러면 지금의 세무사면 뭐 안정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얘는 그냥 시골에서 세무사 해봐야 몇 명 없어요. 3명 해서 뭐 10만 원씩 벌면 30만 원 벌고 뭐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누가 있냐면 박씨. 박씨는 하숙집을 운영하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얘는 초등학교 교사야. 그런데 군대 기피자입니다. 군대 기피자야.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제든지 누군가 잡으러 올 수 있어요. 이 새끼 어디 갔지? 하고 잡으러 오는 거야. 이런 3명이 이 버스에 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을 테고요. 진눈깨비가 막 흩날릴 때 까만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버스 안으로 쑥쑥쑥 올라옵니다. 그때 3명이 모두 다 이제 회상을 합니다. 자, 김씨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장님일 거야. 까만색 썼으니까 장님이고 제 직업은 안마사일 거야. 근데 저거 거짓말이고 안 보인다는 거 뻥치고 안마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씨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씨도 선글라스 끼고 있거든요. 저게 비쌀까? 내게 비쌀까? 막 계속 쳐다봅니다. 저건 짝퉁일 거야. 저거 2,000원짜리인데 내 거 2,300원짜리야. 내가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요. 박 씨는 군대 기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걔는 까만색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저거 사복경찰이다.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여자가 타 있는데요. 이 씨, 박 씨가 대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앉아서 치그덕거리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은 왜 진아리에 가냐면, 진아리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뒤풀이들을 합니다. 술을 먹고 1차 먹고 또 2차를 가고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너무 시골이다. 밤 9시만 되면 간판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2차 집을 찾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막 두들겨서 이제 술을 먹습니다. 먹다가 김 씨가 취해요. 그래서 김 씨는 어디로 가냐면 여인숙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숙으로. 여인숙으로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방 좀 있어요 라고 했더니 꼬마애가 여기 왼쪽 가슴에 5학년 3반 반장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김 씨가 물어봅니다. 너 반장이니? 뭐 술 취해갖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 반장이에요. 작년에도 반장이고 올해도 반장인걸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회상을 합니다. 왜냐면 얘도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천재. 야 엄청난데 천재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각 마을마다 천재 소리 듣던 애들이 다 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어렸을 때 다 천재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그런 애들이 몰려오니까 그 영재야 영재 저 뚱땡이 말고 영재야 영재 소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갔더니 각각에 있던 초등학교의 영재들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우등생이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등생이야. 그러다 우등생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오니까 어떻게 했어? 고등학교 오니까 공부 좀 잘하네 이런데 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어떻게 했어? 평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하면 이제 비참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자기가 뜻한 것을 이루는 사람도 극히 일부는 있을 겁니다. 나 뭐가 돼야지 하면 딱 되는 놈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이만큼을 원하면 요만큼 또는 요만큼만 되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 나는 10을 원했는데 9밖에 안 되는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 자살해야지. 이런 사람 어딨어. 9를 얻으면 9를 얻은 대로, 8을 얻으면 8을 얻은 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2등급을 맞으면 2등급 맞은 대로, 6등급을 맞으면 6등급 맞은 대로 그저럭 살아가죠. 그게 인생인 거야. 그래서 얘도 그렇게 점점 밀려갑니다. 즉 김 씨와 소년이 만나서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꼭 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 여자가 아까 3명 있었는데 어째 2명만 있어?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까 그 김씨가 먼저 술 취해서 갔어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대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술집 여자가 눈이 뺑글뺑글 반짝반짝합니다. 왜냐면 이 술집 여자는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술집 여자가 여기를 떠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그냥 막연히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생이면 졸업하면 취직을 할 테고 그러면 안정적인 집을 가질 테니까 좋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이 술집 여자가 요 김 씨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죠? 어떻게 먼저 사고를 쳐서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해서 거기로 갑니다. 조심조심 갑니다. 그 방으로.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눈이 하얗게 한 방울이 내리는 거야. 이 술집 여자의 꿈이 뭐냐면 이 술집 여자의 꿈이 뭐게? 왜 날 봐? 왜 날 안 봐? 왜 딴 데 봐? 이 술집 여자의 꿈은 뭐냐면 이 술집 여자의 꿈은 결혼입니다. 그냥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70년대는 술집 여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요 정상적인 결혼을 못한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의 꿈은 그냥 결혼입니다. 누구랑 결혼하겠다 아니라 결혼이야. 근데 눈이 한 방울이 내리니까 우리 면사포 쓰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발 같은 거 내려오잖아. 하얀색. 그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느끼냐면 신부가 드레스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앞에 하얀 눈이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차분히 가라앉아요. 나도 이제 뭐가 된 거야? 신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원래는 여관에 들어가서 김 씨를 어떻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김 씨의 이불을 덮어주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없었어요. 자, 술집 여자를 만납니다. 자, 만나고 나서 얘들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뭐겠어? 한방눈이 펑펑펑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진눈깨 비해서 이제 한방눈이 펑펑펑 내리는데 이 한방눈은 뭐야? 지금 이런 사람들 김씨, 소년, 술집 여자, 이씨, 박씨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위로가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고 때로는 어떻게 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용이 되어 있는 그런 눈이었군요.
이 글의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제3인간형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많은데요? 제3인간형 지금은요? 아니에요. 뭘까요? 이 소설에서는 이 제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맨 뒤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글자입니다. 아니에요. 예이씨. 이 소설엔 안 나와요. 맨 끝에 어떻게 나왔냐면 템즈강에서 어쩌고 하면서 한 번 딱 나왔어요. 이거 저번에 수업했잖아요. 저번에 수업을 했는데 모르는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뭘까요? 뭐라고 했어? 밥이라고 했어 너 또? 야씨! 뭐라고 했어? 한 글자. 배 아니에요. 배는 어디서 뜨죠? 강일까요? 물일까요? 강물은 어때요? 네, 그랬어? 그래요. 강입니다. 강. 그럼 왜 강이라고 했냐? 강은, 이 소설 속에 강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템즈강 어쩌고 할 때. 이 강은 뭐냐면, 인생의 흐름, 인생입니다. 인생의 흐름과 같습니다. 1등급이면 1등급인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2등급 인생이면 2등급인대로 흘러가고요. 3등급이면 3등급. 그죠? 근데 여기는 모두가 어떻게 써?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죠? 이런 인생을 의미한 거고요. 하나 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자, 얘네들 등장인물의 익명화 가렸죠? 그죠? 김거시기 해야 되는데, 김철수요 이래야 되는데, 김철수가 아니라 김씨, 이씨, 박씨죠. 우리나라에 대충 김씨, 이씨, 박씨면 다 합니다. 그죠? 김씨, 이씨, 박씨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잖아. 4명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씨 빨리 들어, 이씨. 그러니까 별로 없단 말이야. 야, 명씨. 빨리 들어, 이씨. 어쨌든, 그건 맞네. 대부분 김씨, 이씨, 박씨면 대부분이란 말이야. 즉 뭐냐면, 등장인물을 익명화한 건 뭐냐면 이 소설을 읽는 순간 김씨는 어떻게 해? 이거 내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이씨는 내 얘기인가? 박씨는 내 얘기인가? 이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소년 나오면 나 어렸을 땐가? 이런다고요. 즉 사건을 보편화합니다. 사건을 보편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즉 현대인 모두. 이것이 의미하는 건 현대인 모두랍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그 위치까지는 못 가요. 그냥 흘러 살아간다라는 내용이었군요. 이게 EBS에 나와 있고요. 현재 우리 여기에 나온 이놈은 없어요. 그럼 이놈은 뭔가 한번 해보자. 지워도 되지? 왜 그래 저 새끼 저거. 자, 후송은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병원에 후송한다 이거 있죠? 그 후송입니다. 자, 그러면 아픈 놈이 있겠구나. 그죠? 아픈 놈이 있구나. 자, 그러면 누가 있는가 볼게요. 이렇게 좀 글을 써갈게요. 전체 내용을. 자, 군의관이 있습니다. 군의관. 그 다음에 거기에 성중의가 나오죠? 성중의. 중의는 계급입니다. 소위, 중의, 대위할 때 그 계급이야. 계급. 그래서 성중의가 군의관을 찾아가서 후송을 요청하는 거야. 후송을 요청합니다. 왜냐면 아파요. 아파. 그런데 성중의는 뭐 때문에 아프냐면 귀에서 자꾸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니야. 그런 소리 아니야, 새끼야. 누가 아파하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죠? 최주현 아니라고, 이씨. 왜? 강수현? 왜 그래? 아니야. 조소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 왜 그래?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왜 그래? 또 왜 그래? 가만 있어봐. 까먹었네. 우리 조소희도 가만히 있는데. 뭐라 했더라? 까먹었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그 들려서 병원에 왔는데 군의관은 뭐로 보이냐면 꾀병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병들이라서 안 들려요. 분명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뭐 어떡할까요? 저 이제 제대시켜줘요. 이런 거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군의관은
선입견을 갖습니다. 얘는요,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얘는 선입견을 가지고 진료합니다. 견을 가지고 진료합니다. 딱 오자마자 아이고 요놈 군생활하기 싫구나. 이거 사병이면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는 장교 녀석이 왜 이러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유 안 돼요 라고 해요. 귀가 아프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얘가 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뭐냐면 고막천공이 되어 있어요. 고막천공은 뭐냐면 고막이 천공 뚫렸어. 구멍이 난 거야. 근데 고막천공이 된다고 해서 아프거나 안 들리거나 이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얘기도 맞아. 고막천공이 있군요. 아유 근데 그걸로 군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빨리 돌아가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여기 아프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귀에서 나는 고막천공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에서 소리가 나요. 자꾸 얘기합니다. 즉 이상한 귀병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좋게 좋게 타이르는 겁니다. 그런 걸 자각증상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자각증상이란 뭐냐면 의사들 물어보잖아.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러고 오잖아. 그런 건 이제 자각증상이야. 그러니까 자각증상은 진료에 도움은 되는데, 자각증상은 진료에 도움은 돼요. 하지만 후송을 가고 이런 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참조는 하겠는데 내가 봤더니 너 군생하는데 지장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야. 의사의 몫이야. 좋게 좋게 얘기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중이가 얘기하는 걸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군의관은 부정적인 놈입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성중이가 자꾸 아프다니까 그럼 내가 약 지어줄게. 그래서 뭐 이제 영양제 같은 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성중이는 그게 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약인 줄 알고 먹어요. 소리가 안 나네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써?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의 약이 아니잖아. 이게 뭐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또 와요.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또 들려요. 막 이렇게 또 오는 거야. 얘는 무한 반복이야. 나름대로 병원에 와서 지 스스로 세뇌를 합니다.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건 진짜 그 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효력이 떨어질 거야. 효력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어떻게 써? 의무중대를 오는 겁니다. 의무중대 병원, 군대에서 병원, 의무중대를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써? 고막천공은 있는데 군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가라. 내가 너 같은 애 많이 봤거든. 빨리 가. 뭐 이런 거야. 이 상태가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모장이 있습니다. 자, 참모장은 뭐냐면 그 부대에서 우두머리. 참모장이 성중이한테 야! 너 빨리 훈련 나가 이 새끼야! 막 훈련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중이가 저 아파요 라고 합니다. 뭐 아파? 어디가 아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야! 포병은 원래 귀병 다 있어. 왜냐면 포소리가 너무 크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원래 다 있어 새끼야 빨리 가! 라고 합니다. 아니 귀가 아파서 후송을 가야 돼. 너 훈련 3차까지만 참여하면 내가 4차 때 보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하죠. 학교에서 여러분 아프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3교시까지 있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3교시에는 까먹죠.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럼 여러분도 막 시바시바가 끝나잖아. 얘도 똑같아요. 3차 훈련까지 한번 있어보고 4차 훈련 때 내가 보낼 테니까 일단 훈련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참여를 하랍니다. 훈련 참여를 강요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참모장도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네. 개인의 아픔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3차 훈련까지 끝나고 4차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모장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디다 하소연을 하지 하다가요. 의무참모는 군의관 중에 의무참모가 자신의 대학 선배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대학 나와주셨죠? 그래 너 거기야?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뭐야? 저는요 편지 있잖아요. 그래 그 편지 어쩌는데 편지에
우표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침을 발라서 이렇게 딱 붙이잖아. 그죠? 그럼 그게 잘 붙거든요? 아, 근데 저는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심란해요. 그래서 편지 봉투를 못 넣다가, 그래서 그 물풀을 덕지덕지 발라서 딱 붙였는데, 아,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요, 담배를 이렇게 버렸는데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날아가는 이 모습이 뭐야, 금은보화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정신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참모가 야, 너 아프구나. 호송 가 새끼야. 호송을 지시합니다. 호송을 지시하니까 어떻게 써? 이제 지대장한테 호송이 나오겠죠? 지대장은 전체 학교장이면, 얘가 학교장이면 여기가 학년부장 이런 정도, 그죠? 지대장한테 갑니다. 저 이거 의무참모가 호송 가라는데요. 해요. 바로 명령이 되었죠? 호송을 지시하니까 지대장은 야, 내가 이제 호송은 일단 보내긴 할 텐데 그래도 소용없을걸? 이거야. 자, 호송을 보내나, 호송은 보내겠으나 소용은 없을 거라고 예합니다. 왜냐면 지대장이 호송을 보내면 거기에도 다시 어때요? 군대니까 어떻게 써? 내가 지윤이한테 얘기하면 지윤이에 또 허락을 맡아야 되고, 다시 누구한테 가면 다시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 절차가 너무 많은 거야. 절차가 계속 밑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써?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요. 호송을 보내게 해서 이제 호송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귀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는 걸 과학적인 진단을 받아요. 진단서를 가지고 나서 딱 보여줬더니 의무참모가 뭐냐면 그 진단을 열어보지도 않고 가, 괜찮아. 포병은 원래 귀 아파. 그냥 가. 돌려보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진단서를 보셔야죠. 다 아파. 보나마나 소용없어. 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 지랄하니까 열어봐요. 좀 아프구나. 그래, 알았어. 호송 가. 그래서 그 밑에 또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비인후과 과장은 딱 보자마자 가. 그냥 가. 원래 포병은 다 귀병이 있는 거야. 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이걸 좀 진단서를 보고 하셔야죠. 하도 소용없어. 가. 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의무참모께서 그분이 있어? 그럼 가. 그럼 호송 써줍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귀병이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성중이의 과거 회상이 나옵니다. 성중이가 과거를 회상할 겁니다. 성중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 부대는 도봉구에 있었습니다. 도봉구에. 그래서 언덕백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혼자 걸어가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미군 짐차, 이렇게 되게 납작한 거 있잖아. 납작한 짐차. 그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히치하이킹이가 태워줘! 어이 양키 태워줘!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 안에 운전수 이게 보이잖아. 근데 이제 그 운전하는 병사가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미군 장교가 가! 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내가 봐요. 이 새끼 봐라, 이거 봐라, 슝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다 대고 내가 주문이라네, 뭐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야, 이 뒤집혀버려라, 씨!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집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바퀴가 하늘에서 빙빙빙 돕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미군 장교가 바깥으로 나서 큰 부상을 입어요. 그러면서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게 그 소리였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성중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군, 이거 나오냐? 영재야, 뒤에 나오냐, 이거? 미군 짐차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미군 짐차에 있는 애들이 성중이를 어떻게 써? 태워주지 않죠?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중이가 어떻게 써? 저주의 말을 합니다. 야, 이씨, 뒤집혀라, 이씨! 했더니 진짜 뒤집혀버렸어요. 그래서 성중이가 묘한 죄책감을 받습니다. 그럼 내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초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말 때문에 한 건 아닌데, 내 말 때문에 괜히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럴 때가 있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날 꾸짖으라고 합니다. 이 새끼 왜 그런 짓 했어? 그러면 묘하게 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혼내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새끼야? 때렸을 거야. 그러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해결해 줬을 거야. 근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성중이가 병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도 안 태워주길래 내가 뜻한 바는 아닌데 이게 뒤집혀라 했더니 진짜 뒤집혔네? 사람들 많이 다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잘 됐네요. 그런 새끼들은요 아마 혼 좀 나봐야 돼요. 쌤통이다 막 합니다. 병사들이 오히려 미군 짐차에 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웃음을 합니다. 하하하 웃고 괜찮어요. 저 괜찮아요. 그런 놈들은 혼쭐 좀 나야 돼요. 안 죽은 게 다행이네요.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랬더니 성중이가 얘들은 웃고 난리를 치는데 얘는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서 죄책감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겁니다. 됐냐? 그러니까 얘 병의 원인은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권총으로 뭐 있었어? 깡통을 쏘죠? 150발을 쏘죠? 숙제를 했으니까 알지? 150발을 쏴요. 그죠? 그치, 수연아? 150발 쏘지? 모르지? 알아요. 자, 34쪽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150발 쏩니다. 그죠? 거기 한번 볼게요. C 바로 밑인가? A, B, C, D, C. 20개월 어떻게 시작되죠? 총을 쏜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구경 45 권총 말이에요. 세 박스, 그러니까 150발을 선자리에서 그냥 쏴댔어요. 총열에 과열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쏴댔어요. 무엇이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고 비린 빈 깡통이 하나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밖에는. 빈 깡통을 본 순간 그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었었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그죠? 그의 심리를 다 꿰뚫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건 뭐냐면 공격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이 공격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미군 짐차가 지나갈 때 야, 이 뒤집혀라! 이런 말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이렇게 공격성 있는 나쁜 놈이냐? 이 소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9번을 볼게요. 9번. 9번 문제. 보기 박스 볼게요. 서정에는 한국 사회가 경험한 근대 체제의 문제를 일종의 알레고리 형식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알레고리는 네모칠게요. 알레고리. 그게 뭐냐면 표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면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형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회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후송은 줄칠게요. 획일성을 강요하는 관료 제도로 인해 특히 군대. 두 줄 내려갈게요. 근대 규율 체계의 문제점 화살표 연결할게요. 관료제도 특히 여기서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건 어떻게 써? 명령이 있으면 다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명령이 내려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억눌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억눌리니까 어떻게 써? 그게 얻은 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야. 뒤에 나옵니다. 개인의 억눌림, 무의식이 여기 나왔네. 표출하는 병리적 현상이랍니다. 일종의 병입니다. 사람이 너무 억눌리고 얽매이고 구속하고 억압하다 보니까 괜히 다른 곳에서 병적인 것이 나오는 거야. 때로는 그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공격성인 성향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뭐 사이코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우리 살다 보면 뭐야? 성격 더러운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이 원래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사회의 억눌림이 병적인 형태로 나온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해 당대인들의 불안한 의식 상태를 그려냄으로써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 겁니다. 즉 얘가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뒤집혀라 저주의 말을 하는 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표출된 거다. 이렇게 삐져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 놈이었군요. 오케이. 그 다음 거에 뭐냐? 원고지가 있네. 요것도 한번 슬쩍 해볼게요. 자, 요 놈은 원고지군요. 자, 첫 번째 정리해야 할 거. 무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무대의 구성은요, 원고지문입니다. 전체 무대가 원고지문입니다. 오호, 이거 봐라.
무대 전체가 원고지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원고지가.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규격화, 획일화, 똑같은 크기죠. 획일화된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를 빗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등장인물을 좀 보면, 이제 교수가 하나 나왔어요. 교수. 자, 교수는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었냐면, 원고지 교복이 아니죠. 뭐지? 양복을 입었습니다. 원고지 문이 양복을 입었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거가 끝이 아니야. 온몸에 허리에 쇠사슬을 감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그죠? 쇠사슬을 감고 있네? 아하!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 교수의 삶이 있네요. 바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써? 구속되어 있고요. 억압된 삶을 사는군요.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얘기하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해서 항상 글 쓰라고 합니다. 글 쓰라고 강요하는 거야. 왜?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죠?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자기의 꿈과 관계없이 계속 글을 써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교수가 있고 등장인물에 자녀들, 장남도 있고 장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써요? 지금 쇠사슬 메고 있는데 얘는 화려한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 교수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근데 아빠가 피곤해져서 하품을 쫙 합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노랫소리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소개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아빠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빠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사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교수였던 자녀였던 별로 상태들이 안 좋은 놈들이네. 다음 세 번째. 기타, 다른 것들. 음악하는 기타 아니다. 다른 것들. 자, 이번에 뭐냐면, 신문 기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3년 전 신문을 막 읽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옵니다. 3년 전 거 읽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신문 여기 있잖아요. 줘요. 읽었는데 그게 똑같아요. 3년 전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음악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음악의 반복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뭘 얘기하냐면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들입니다.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 요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 됐냐? 그러면 자, 됐네. 그러면 7, 아직 안 푼 사람 있죠? 7, 8, 9, 11 후딱 풀어버립니다. 지금 풀어버려. 지금 7, 8, 9, 11 지금 풀어버려. 그 다음에 앞에 비문학 안 한 거 빨리 하시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것까지 진행돼 있어야 돼.